네, 사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진로 고민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세 학생의 진로 고민 선택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입니다. 나는 간호학이 정말 나와 잘 맞는 길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간호사가 되어야 할까? 지금 소개할 내용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의 진로 고민인데요. 간호학과 1학년인 저는 수업, 실습 준비, 팀플, 기숙사 생활을 하며 임상간호사가 정말 내 길일까를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돕는 일을 좋아하지만 시험 기간마다 심해지는 카페인 의존과 무의미한 SNS 사용, 무너지는 생활 패턴을 보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체력과 정신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아직 1학년이지만 공감 능력과 성실함, 기록을 좋아하는 제 강점을 간호학 안에서 어떻게 키워갈지 진지하게 탐색해 보고 싶습니다. 간호학과이신 장주은 학생도 또 1학년 때 비슷한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만약 후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해 줄 것 같으세요? 저도 1학년 때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3학년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는 3학년 1학기부터 실습을 시작했는데 임상실습을 하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임상실습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과를 접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도 내 강점에 맞는 과를 선택해서 또 간호사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일단은 3학년까지 기다려서 이제 임상실습 먼저 해보고 본인에 맞는 또 그런 진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선생님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같게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대신 이제 그 임상실습이 나의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러한 고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장주은 학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관련된 실습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 결정하는 건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도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관련된 경험으로 일단 실습 나가보시고 그때도 마찬가지다. 그럼 그때 변경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봐요. 대신 이제 두 번째가 저는 이 진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약간 컨설팅을 했다면 그 뒤에 부분에 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은 조금 예민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번이 와서 정말로 뭔가 무기력해지고 이럴 수도 있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건 체력 관리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게 그걸 예방하는 정말 좋은 단계예요. 근데 이제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를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없는데 이거 푸시업을 해요. 푸시업을 해요. 예. 근데 처음에는 10개를 못했어요. 처음에 할 때는 10개를 못해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댄 상태로 한두 개?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 70개 정도는 한 번에 가요. 조금씩 늘어요. 조금씩 늘어요. 그럼 이제 잠도 좀 깨는 것 같고 정신도 좀 멀쩡한 것 같고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게 번을 방지하는 굉장히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는 뭐 이거 팔굽혀펴기 말고 이제 뭐 스쿼트도 있고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단순한 행위지만 반복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번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뭔가 계속 얘기를 한다든가 뭐 선배님들 같은 분하고 얘기를 좀 해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겪으신 경험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그분만 겪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겪는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지금 주은 학생도 뭐 약간 극복을 해내고 이겨내고 이런 분들이 너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보고 그분들의 방법을 나한테 적용도 좀 해보고 그래서 제가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자고 일어나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어떤 작은 성공을 그 작은 성공을 한 걸 토대로 다음 도전을 위한 용기를 얻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는 것들이 본인이 지금 진로 설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상당히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학생활의 자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 또 하나로는 요즘에 간호사들이 갈 수 있는 진로 분야도 되게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처음에는 임상 경험이 거의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경험을 갖고 난 다음에 제가 아는 분도 보험회사 안에서 헬스케어 관련된 기획 업무를 하시기도 하고 또 공기업에 가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우선 임상 경험을 쌓으면서 내가 어떤 쪽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냐, 연구 쪽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환자를 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런 내 간호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뭔가 계획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많은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단순하게 임상 간호사가 맞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지금 일을 하시고 또 조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실습도 하고 또 자기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또 본인이 관심 있어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또 러닝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결국 사람들이 자기 관리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이렇게 혼자서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데 저는 만약에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하면 러닝 크루처럼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잠깐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좀 만들어내면 혼자 좀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동기부여 같은 것들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크루 관련된 부분, 저도 이게 되게 욕심이 나서 그 신발도 이렇게 그 호카라는 신발이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이제 여기 서울숲에 갔어요. 정말 많습니다. 뭐 지하철 타는 것처럼 뛰는 게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아마 여기 있는 기업에 있는 분들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차라리 양치하실 때 있죠. 제가 작은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치하실 때 기마 자세하고 한번 양치해 보세요. 이걸 일반 분들은 30초를 못 버텨요. 이렇게 기마 자세 한 상태로 이렇게 등에 뭐 벽 같은 데 이렇게 기댄 다음 양치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 30초를 못 버텨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쇼츠 하나 볼 정도는 돼요. 정말 허벅지가 다다다다다다 떨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제가 말했잖아요. 작은 성공을 하면 다음 도전을 위한 용기를 준다고 이런 식으로 늘려가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실용음악 학생들의 고민도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다른 실용음악 학생들도 같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제목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제는 크긴 하지만 고민 내용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직업이나 회사 선택을 넘어 음악을 계속할지 어떻게 이어갈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음악 같은 경우에서는 무대 위에서 섰을 때는 성취감도 느끼고 나답다란 느낌도 같지만 아무래도 치열한 경쟁과 불안한 수입 때문에 이것을 직업으로 계속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일을 찾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일을 선택할 것인지 음악 전공 외에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고민에 대해서 남지영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특히 예술, 체육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친형도 이제 체육 쪽에서 이제 꿈을 쫓다가 이제 그만두고 다른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 상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좋아하는 일과 현실적인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라면 저는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이제 나중 돼서 차라리 후회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차라리 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다 태울 때까지 달려보고 이제 그 이후에 선택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골든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 골든을 작사 작곡가 하신 분이 한국 분이시잖아요. 근데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연습생으로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짧은 시간이 아니라 뭐 십몇 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은 나는 아이돌이 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작사 작곡 하셔가지고 뭐 에스파라는 그룹의 아마게돈이라는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골든이라는 노래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그분이 평생 살 거 다 벌었죠. 그 미국에서 나오는 저작권이 한 400억이 넘는데요. 저도 우악을 했습니다. 여러 작곡을 하세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마 그런 계열 쪽, 예체능 쪽으로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게 정말로 좋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잖아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거의 많다고 봐요. 이게 진짜 내 길이 맞는가? 일단 하고는 있어요. 일단 졸업은 해야 되고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분들은 행복한 거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찾았잖아요. 단지 어떤 수익? 그 금전적인 부분만 좀 뒷받침이 되어 준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바꾸는 게 쉬운지 돈 버는 방법을 찾는 게 쉬운지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아르바이트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도 병행할 수도 있는 거고 나아가서 그런 쪽에 자기가 아이디어가 좋은 게 생각이 난다면 컨텐츠화해서 그런 플랫폼들 많잖아요. 유튜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 통해 가지고 본인에 대한 어떤 홍보 채널 같은 거 만드셔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실용음악가 나오셔가지고 그분은 작사 작곡을 잘 못하신대요. 근데 노래도 잘 힘들게 못 부르시고 잘 못 부르시고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게 뭐냐면 음향 있죠. 탁, 쿵 이런 걸 만드세요. 이런 걸 만드셔서 그분은 잘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좀 쉬울지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분들하고 상담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쪽에 계신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가수로서 데뷔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저는 전문가의 조언 한번 받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면 뭔가 양단의 결단을 하셔야겠죠. 근데 저는 이 후자를 찾아보시는 거 저는 그게 더 그분한테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또 좋아하는 게 진짜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건지에 대한 좀 검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맛집 가는 거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음악을 하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낮에는 텔레마케팅 일을 하고 저녁이면 이제 그런 공연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텔레마케팅이 너무 어려운데도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비교적 딱 정해진 시간에 끝나고 안정적인 돈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텔레마케팅을 하면서까지 음악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분들 계실 수 있겠죠. 내가 음악 때문에 텔레마케팅을 해야 돼? 내가 음악 때문에 힘든 노동을 해야 돼? 그것만큼 난 하고 싶지 않은데? 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자체는 그 누구나 좋아하는 일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좀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가? 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이 약간 한정되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 만나면 저는 카페 일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카페 매니저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학원에서 강사했는데 강사 잘 맞는 것 같아요. 전 편의점에서 일을 해봤더니 이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딱 저 했던 경험 안에서 그 일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간호학과 학생인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더니 일이 너무 재밌어. 근데 그 일을 직업으로 가졌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랑 간호사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급여를 포기할 만큼 카페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일을 정말 좋아할 수 있겠죠. 같은 연봉이 아니라 연봉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카페에서 바리스타 일이 너무 재밌어 라고 하면 좋아하는 일일 수 있겠지만 연봉 차이가 그만큼 나? 그러면 굳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좋아하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대학생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이제 경험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걸 내가 재미있어, 이걸 좋아해 라고 하는 것들도 내가 정말 다양한 경험 안에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제한된 경험에서 좀 섣부르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신 게 격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이제 지인 학생이죠. 학생분이 프로게이머 되겠다고 네, 얘기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갖고 티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골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저도 네, 그거보단 더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들을 진짜 만나서 그 업종에 계신 분들 만나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업종에 계신 전문가분들이나 몸담고 계신 현직자분들 뵈시면은 그분들이 딱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페이커가
그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네, 마스터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뭐 중2 때 달았다고 너무 늦었다 뭐 프로하지 마라 이렇게 딱 잘라주더라고요. 약간 그런 매서운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회자분이 얘기해 주신 게 좀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또 하나 고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G2 빅데이터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전공과 다른 일을 해도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G2 빅데이터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지만 승무원을 꿈꾸는 학생입니다. 항공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뒤처지는 건 아닐지, 전공과 다른 것이 약점은 아닐지 불안감을 느끼지만 사람을 좋아하고 서비스 직업과 하늘에서 일하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강하게 끌리고 있습니다. 항공과처럼 관련된 수업과 실습을 받지 못해 막막할 때도 있지만 4년제라는 시간적인 여유를 더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공과 다르다는 점이 단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이나 차별화된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불안과 조급함 속에서도 나만의 속도로 승무원의 꿈을 현실로 만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연 학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뭐 앞선 이야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우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게 너무 뚜렷하잖아요. 전 그 점이 너무너무 부러운 것 같고 또 심지어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라는 믿음도 있잖아요. 전 그런 정신이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존경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진로가 정해져 있다는 게 부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승무원 워낙 또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이잖아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고 싶으신가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찬성합니다. 응원하고요. 그 이유가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생이었어요. 문과생. 그래서 막 편지 쓰고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저희들 고백할 때 편지 쓰고 이랬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원을 그려봐. 뭐 세상에서 그걸 뺀 만큼 너 사랑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 걸음 다 네, 뭐 한 걸음 다가가려 할 때 뭐 두 걸음 망설여 했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해서 그 막 원태현 시인 거 막 베껴갖고 주고 막 이랬는데 그 전공을 살려서 저는 대학을 전자공학과를 들어가요. 전 반도체 전공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수님 추천 받아서 첫 직장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공 살려서 저는 한국투자증권사에 이제 IR이라고 그러죠. 기업 컨설팅 쪽으로 들어가요. 연관이 전혀 없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과, 전자공학, 금융, 이제는 취업 컨설팅. 연관된 게 하나도 없어요. 대신 이제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좀 긍정적으로도 많이 바뀌고 뭔가 해보자는 어떤 의욕도 많이 생겨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응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 삶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나중에 질문한 거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 4년이라는 시간을 자기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진로는 잡으신 것 같고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방법론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 학교에 상담해가지고 탁과 학생인데도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런 거 참여해 주시고 막 그게 아니라면 이 지역에 뭐 고용노동부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행하는 뭐 일경험 같은데 항공승무원 과정 신청해갖고 1인당 1년에 2번인가 할 수 있거든요. 대한항공 실습 참여도 해보시고 이러면서 자기한테 없는 관련된 지원 직무 관련된 거 또는 진로 관련된 경험들 체크해갖고 쌓으시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분 말대로 승무원인데 빅데이터 쪽을 전공한 이런 IT적인 개념을 갖고 계신 이런 분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이렇게 약간 역발상으로 하시는 거 전 너무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승무원은 전공 무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승무원 학과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대신 이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 승무원과 아니어도 승무원이 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또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요구 조건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은 신장 같은 것도 사실 정해져 있고 뭐 요구하는 언어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승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험을 실제로 항공기에서 내가 승무원으로서 경험을 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비스 관련된 경험을 학교 다니시면서 차근차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서비스 경험은 좀 카페 같은 데보다는 예를 들면 오히려 호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항공기에서 만날 수 있을 법한 고객께 어떤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거 차근차근 해주시면 오히려 얘기한 것처럼 한국 관객들과는 다른 본인만의 강점 같은 것도 어필할 수 있고 그 기간을 잘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관들 외에도 승무원 쪽은 또 교육기관들도 워낙 많기는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이렇게 앞에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궁금하거나 혹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실까요? 저 하나. 지금 또 빅데이터 AI 쪽이 너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5년 안에 이 어떤 역량을 가져야 이런 빅데이터나 AI 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일단 AI가 저희가 익숙하게 들은 게 시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세요? 한 10년 됐을까요? 10년 된 것 같아요. 3년밖에 안 됐어요. 진짜 빠르게 바뀌죠. 진짜 빠르게 바뀌는데 5년 뒤면은요, 가늠도 안 되겠죠. 참고로 자율주행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율주행이 현대자동차에서 실제 대중화 목표가 2030년이에요. 이제 3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어떤 특정된 기술이라든지 스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내가 그 5년 안에 뭔가 그 역량을 가지고 뭘 하겠다. 이거는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새로 나오는 기술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리 어답터처럼 먼저 내가 습득을 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활용도 해보고, 즉 활용도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GPT는 쓰시잖아요. 그죠? 생성형 AI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활용을 하거나 접목하는 것들은 익숙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GPT 하나만 딱 쓰죠. 근데 노션도 쓰시나요? 노션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메이크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합치면 어떤 게 기능이 가능하냐면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 써보셨죠? 네, 거기에 코파일럿도 다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GPT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갖고 와요. 그리고 그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정해진 시간 오전 9시에 뭐뭐 관련된 이 기사라든지 또는 대본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럼 매일 오전 9시에 그 GPT가 자동으로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만들어요. 예, 우아한가요? 네, 자동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중간에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자동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게 메이크 같은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길게 쓰실 거면 뭐 유료 결제를 하셔야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 정해진 시간 안에 GPT가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신발이다. 신발에 관련된 기사라든지 대본을 만들어서 갖고 와요. 스프레드시트에. 그 스프레드시트를 가지고 필모라로 갖고 가요. 필모라는 이제 영상 만드는 AI 영상 만드는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 필모라로 갖고 가서 영장 그 스크립트를 넣어주면 그게 프롬프트가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겠죠. 쇼츠를. 그 쇼츠 만든 걸 다운받으면 그 필모라의 계정을 등록해 놓을 수 있어요. 내 구글 계정이라든지 유튜브 계정 또는 틱톡 계정. 그럼 거기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것까지. 요 단계를 노트북에 내가 마우스 클릭 한 번 하지 않고 자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하나씩 개별이잖아요. 합치고 적용하니까 활용하니까 이런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전문으로 하시는 개발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제이슨 가지고 코드를 짜요. 그래서 그냥 그 코드만 다운받아서 딱 돌리면 타다다다닥 돌아가서 매일 50개씩 쇼츠가 올라가게.
그래서 여러분들 왜 쇼츠 같은 거 보시면은 AI가 만든 느낌이 많이 나는 것들 있죠. 이건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하진 않아요. 그냥 놔두면 실행하고 딱 놔두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계정이 10개, 20개예요. 그러면 하나가 뭐 5만, 10만 되면은 그 계정을 판매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게 5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된 언어, 특정된 스킬을 역량을 가득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만 주안점을 두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용하고 여러 가지를 융합하고 접목하고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익숙함을 늘리셔야 돼요. 지금도 생소하신 분들은 이 두 개를 섞는다고? GPT랑 스프레드시트가 어떻게 섞이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익숙해지시는 걸 AI 활용 뭐 이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 격차가 더 줄어들 거예요. 접근성도 높아질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익숙하게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최근에 좀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한 분이 이제 신입사원 밑에 직원을 뽑아주겠다 얘기했더니 직원 뽑아주지 말고 모든 AI를 구독을 해달라고 회사한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왜냐? 오히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AI가 내 일자리를 뺏는구나가 아니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각각 업무를 할 때 오히려 면접에서도 내가 AI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뭐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 뉴스라든지 뭐 쇼츠 같은 것도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찢어 붙여서 컬러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AI 툴을 여러 가지 잘 활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직무랑 연관성이 없겠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의 뭐 5년이라면 당연히 그렇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직무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AI를 기존에 그냥 뭐 검색용도 나 과제할 때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걸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혹은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도 여러분에게는 좋은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죠. 근데 의외로 실무에 계시는 분들은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만나봤던 실무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이제 회사 업무에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들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큰 조직에 계시는 분들은 AI 활용이 그렇게 의외로 학생들보다도 부족한 분들도 만나뵌 적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그걸 좀 더 경쟁력으로 대학교 때부터 쭉 썼던 AI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나중에 이제 뭐 기업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재상도 보시고 막 이러시는데 아니면은 이제 관련된 뉴스 기사 검색하고 뭐 이슈 같은 거 찾으시는 정도가 기업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AI를 쓰시잖아요. 그 API라는 게 있어요. 약간 열쇠 같은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증권거래소라든가 또는 금융감독원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다트 같은. 그럼 기업의 정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병원 같은 것도 다 올리게 돼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적사항이 있어요. 왜 병실의 크기가 이렇게 돼 있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개선한 것들을 답을 달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찾기가 너무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신청을 하시면 돼요. API라는 걸 신청을 하면 무료로 발급을 해줘요. 1분이면 발급을 해줍니다. 키 번호가 영어랑 숫자랑 한 30자 정도 섞인 거예요. 이거 못 외워요. 그럼 그걸 발급을 받아서 어디다 넣어요? GPT한테 드세요. API 넣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넣어주고 이제 스키마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건 이제 그 사이트 주소 넣어주는 정도예요. 그것만 딱 해주면 GPT 다트 가서 이 내가 가고자 하는 이런 사회복지 기관 있거든. 여기 있는 정보 찾아갖고 갖다 줘. 그러면 싹 끌고 갖고 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나 좀 그런 쪽에 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인재상 찾고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 격차가 좀 더 벌어지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용에 대한 부분들 사회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참여한 학생들과 또 사전을 신청받은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우선 참여한 세 분들 오늘 참여하시면서 느꼈던 소감,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후에 어떤 것들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목표라든지 다짐 같은 게 있으면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준 학생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것들 다 파헤치고 간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제 고민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과 1학년 학생의 고민을 들으면서 나도 1학년 때 저런 고민했었는데 하면서 좀 옛날 생각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아까 말씀해주신 그 번아웃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서 운동을 좀 꾸준히 하는 게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 중에 이제 그 양치하면서 가마 자세를 하는 게 도움이 조금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운동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부터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네, 꼭 꾸준히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런 자리가 엄청 좋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보통 이런 진로 관련 프로그램은 단체로 학생들을 다수 인원으로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질문을 하라고 해도 질문이 잘 안 나오고 이런 게 많았는데, 이렇게 저희가 미리 준비했던 질문들이랑 이렇게 오고 가면서 생각나는 질문들을 바로 할 수 있었던 자리였어가지고, 제 고민도 그렇고 이제 다른 친구들 고민도 그렇고 이제 제 또래 또 다른 고민들이 뭔지 들어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작은 용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용기를 점점 더 크게 굴려 나갈 수 있게끔 저도 이제 실천해 보도록 하려고 생각 중이고, 저는 또 이제 내년에 교환학생을 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환학생을 가게 된다면 제가 또 용기를 내서 또 해외 경험을 통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보통 같은 과 친구들의 고민만 많이 듣게 되는데, 이번 자리를 통해서 다른 과 친구들의 고민도 같이 듣게 되었는데요. 이게 진로 고민이 진로 방향은 다 다르더라도 결국에 자신이 제일 가고자 하는 길, 자신에게 가장 맞는 길을 가고자 하는 고민은 전공이 다르더라도 다 똑같이 하는 고민이구나 라는 부분에서 위로도 받고 공감도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고민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많았었는데, 두 분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고민에 대해서 좀 정리도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4학년이다 보니까 제가 가고자 하는 그런 NGO 단체들에 대해서 리스트업도 좀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를 조금 더 서치를 해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다 좀 도움이 되셨다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박명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지금 세대가 상당히 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되게 급하고 바쁘고 그리고 정보는 너무 흘러넘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주변에서 잘할 수 있다라는 응원의 목소리는 많은데 약간 위로해 준다는 느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아야 되는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고민하는 부분들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자꾸 막힐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강서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상담이라든가 전문가분들이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시는 용기를 내보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서대학교가 애정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학교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올 때만 하더라도 이 학생들한테 어떤 걸 더 주고 싶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어떤 작은 이야기라도 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싶고요.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강서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진로 설정은 앞에는 학생들의 고민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고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 설정에 있어서
혼자의 시간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앞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교수님이나 선배님 그리고 또 광서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상담 같은 것들을 활용한다면 내 진로 설정에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광서대학교 진로 콘서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